고독하다 고독하다 고독하다. 가을은 고독의 계절. 계절이 늦가을로 치달을 때면 여기저기 고독을 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의 마음에는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일까요? 지난 2018년 영국은 Ministry for Loneliness, 고독부라는 생소한 이름의 정부 부처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고독부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라고 하는데요. 이를 벤치마킹한 일본도 몇 년 전에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독이란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눈앞에 다가온 11월. 11월의 첫날엔 왠지 반가움보다는 서름과 외로움 그리고 후회가 밀려올 것 같은데요. 제 아무리 외로움이 고개를 치켜들지라도 우리는 해피한 텐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르의 프리스타일은 음악이라는 처방전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고독부가 되어드릴게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소녀시대의 힘내로 11월 1일 토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르입니다. 2025년에 남겨진 2달 중에 하나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1월의 첫째 날 너무 고독하지 않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정부 부처의 고독부를 신설해서 국민들이 외로움에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사실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독과 외로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국내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15세에서 74세 남녀 중에 17.8%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요. 또 4.1%는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사회적 고립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44%가 높았고요. 외로움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51%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닌 것 같고요. 예. 17.8 더하기 4.1은 거의 20%니까 성인들의 거의 20%면은 5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앞으로 점점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나오던데, 다행히도 작년에 서울시가 돌봄, 고독 정책관이라는 부서를 신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민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정책을 펴기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 매의 눈으로 고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거기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마음을 담은 케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예, 이런 서울시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다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같이 계속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늘 2부는요. 최신 음악 흐름을 알 수 있는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차트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려드리니까요. 여러분께서는 토요일 오후 저와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차트 소환해서 추억에 잠겨볼 수도 있고요. 너무 예전은 아니어도 어쨌거나 예전은 예전이니까요. 그때 뭐 했지 하고 생각하면서 추억에 잠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팝송 차트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차트의 세계, 오늘 2부에 저와 함께 즐겨보시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신승훈의 고개 숙인 너에게 들으실게요. 신승훈의 고개 숙인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481님, 미디 11월의 첫날에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도 2달밖에 안 남았네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 2481님 1월부터 10월까지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있다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자고요. 2481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 감사합니다. 5532님의 문자 봐보겠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풀을 만들었습니다. 애들끼리 너무 친하다 보니까 엄마들도 안면을 트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얘기도 잘 통하고 함께 쇼핑까지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애 친구 엄마는 시절 인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래도 지금 저에겐 소중한 인연인 것 같아요. 사실 학창시절 친구들도 클수록 멀어지는 거 보면 가족이 아니면 다 시절 인연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멀어져서 너무 아쉬운 관계들에 대해서는 그냥 시절 인연이었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너무 아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관계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우리의 운명에 맡겨보도록 하고요. 지금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 관계, 이 시간들, 추억을 소중히 여기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또 한 명 만드신 것 같아서 축하드려요. 좋으시겠습니다. 9374님이 매일 톡톡 튀는 패션을 자랑하던 회사 후배가 요즘 들어 무채색으로 얌전하게 입네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항상 톡톡 튀는 컬러로 입던 사람이 갑자기 팍 죽은 것처럼 무채색을 입고 다니면 180도 변한 거잖아요. 이거는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슬쩍 물어보시죠. 예, 신경을 한번 써주시죠. 아니면 의외로 그 친구분이 단순히 패션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7080님, 미디, 저 다음 주부터 새로운 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응원해주세요. 가호의 시작 신청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부서라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잘하실 수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잘해야지 혹은 뭐 실수를 했을 때 이거 어떡해 난 이것도 못하나 봐 하면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아셨죠? 하나씩 다 경험치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7080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가호의 시작입니다. 7080님이 신청해 주셨던 가호의 시작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1432님의 신청곡이었던 임창정이 부른 소확행이었습니다. 1432님, 요즘 밤마다 향초를 펴놓는데요. 이게 뭐라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상 속에 소확행을 만들어 놓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임창정의 소확행 부탁드려요. 네, 그 향기가 진짜 우리 기분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가게를 들어가도 그 가게에서 좋은 향기 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 가게 제품들이 다 좋아 보이고 거기에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어지잖아요. 향기, 향초 이런 소확행 챙겨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916님,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아내가 출장 가서 저 혼자 애들도 케어하고 집안일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분주하고 피곤해서 자꾸 애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애들아 미안해. 아빠가 운동해서 체력을 키울게. 유유. 맞아요. 이 건강한 사람이 다정할 수 있고 계속 친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혹은 제가요. 짜증을 냈었던 순간들은 어떤 때였냐. 뭔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지고 여유가 없고 몸이 힘들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굉장히 짜증이 나고
별일 아닌데 평상 다른 때였으면 별일 아니었던 일들도 크게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체력이 중요하다. 일단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6916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운동 열심히 하셔서 체력 길러보시죠. 우리 모두 다 파이팅입니다. 5824님, 아들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음료 만들고 청소까지 하느라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도 그만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버티는 거 보면은 기특합니다. 아드님의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가 사실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인들 쉽겠냐마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만둔다는 말 안 하고 열심히 꿋꿋이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특하실 것 같아요. 아드님께도 제가 행운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1139님. 결혼하고 처음으로 만난 아내의 생일입니다. 미역국도 끓여줄 거고 외식도 할 건데 선물은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미류님이 추천해 주세요. 나 이 선물 추천해달라는 문자 보면 진짜 저도 쉽지 않은데 이게 그 상황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뭐 다 다르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아내분의 그 취향을 아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꽃 같은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왜 사와 이러는 분들, 그냥 실용적인 거 사달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 그 아내분 취향을 조금은 탐색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만 선물해드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거니까 잘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8113님이 얼마 전에 싱어게인에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0798님, 성시경 나얼의 잠시라도 우리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들으면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기분이 들어요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이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소문내긴 싫지만 혼자서 고민하기엔 버거울 때 저 미료를 찾아오세요. 혹시 알아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해결 방법 찾을 수도 있잖아요. 차도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여자, 저 미료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프리스타일 상담소는 한 주 동안 도착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모아서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8593님의 사연입니다. 미디는 책 잘 읽으세요? 저도 한때는 문학소녀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몇 줄 읽고 핸드폰 보고 또 몇 줄 읽고 딴짓하고 책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런데 책이랑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디지털에 의한 의존도가 커지는 이 세상이 되어갈수록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유능해질 것 같거든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으니까 말이죠. 책이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8593님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해가 될 때마다 독서하기를 새 목표로 많이 삼으시잖아요. 저도 이게 진짜 책 좀 읽어야지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우리가 숏폼 영상에 많이 노출돼서 이런 숏폼 영상에 좀 도파민에 많이 중독된 사람들은 더 집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책 좀 읽었는데, 그죠? 저도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1년에 몇 권 정도는 읽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책 들고 몇 줄 읽다가 보면 계속 핸드폰 보게 된다니까요. 참 이렇게 변해버린 제 자신이 너무 아쉽긴 한데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이랑 친해지고 싶은 분들 많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타이머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타이머 어떨까요? 타이머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만은 핸드폰을 멀리하고 책에 집중을 해보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 설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10분 정도? 10분만이라도 내가 이 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15분. 이렇게 점점 시간을 늘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사실 이거 그냥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아니면은 집안 곳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한번 책을 두시는 겁니다. 꼭 책장에 꽂아두고 책은 꼭 뭐 책상 앞에 앉아서 읽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뭐 소파 근처에도 두시고 뭐 반신욕 하다가도 읽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곳곳에 책을 두시고 손 닿는 곳에 책을 두시고 잡힐 때마다 한번 책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는 것도 책이랑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어디에서 봤어요. 8593님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8593님 고민은 저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2025년 2달 남았으니까요. 우리 남은 기간에 꼭 책과 더 친해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가 부른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겠습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순서 프리스타일 상담소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고민 받아보겠습니다. 6798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직장에서 가끔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음악 듣는 걸 선호합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가 자꾸 말을 걸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요. 그 동료가 싫은 건 아니고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틈틈이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 같아서요.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혼자만의 시간도 지키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고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감히 짐작해 보건데 아마 우리 6798님은 내성적인 성향인 것 같고요. 그 동료분은 외향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쵸? 내성적인 성향인 분들은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가 재충전되고 외향적인 분들은 오히려 혼자 있으면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야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두 분의 성향이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각자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냥 성향이 다른 것뿐인데요. 이런 게 안 맞으면은 조금 서로 오해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는 그래도 요즘에 MBTI 덕분인지 몰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각자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6798님은 혼자 음악 들으면서 혼자 음악 조용히 듣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음악을 들으실 때 동료분이 대화를 걸기 전에 먼저 큰 헤드셋으로 음악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헤드셋이나 아니면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잘 말 걸기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런 것 같던데. 제 주변을 봤을 때는 보통 그랬거든요. 음악 듣고 있으면은 말을 잘 못 걸어주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내가 너랑 대화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을 너무 좋아할 뿐이다라는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그 동료분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나누실 때 자연스럽게 나는 진짜 집중해서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해라는 식의 말을 여러 번 흘려보세요. 그래야 동료분이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조금 인위적이긴 한데 동료가 말을 걸 것 같을 때쯤에 친구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 6798님이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자리를 일어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성향이 있다는 거를 우리 6798님도 이해해 주시고 동료분도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예. 그리고 성향이 달라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 또 너무 끌어안고 끙끙 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분이랑은 그래도 계속 사이좋게 관계가 잘 유지되길 바라면서 6798님께도 저희가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최유리가 부른 솔직히 말할게, 그리고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최유리의 솔직히 말할게, 그리고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미루의 프리스타일 1부 마지막 곡은요, 스페이스 A의 주홍글씨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로 돌아올게요. 자, 이어서 2948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김범수, 하루. 아, 고민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음악 좀 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막상 찾아 들으려니까 귀찮아요. 노래방 애창곡의 나이가 제 나이처럼 너무 많아요. 나에게 맞는 최신곡 부르고 싶은데 어쩌죠? 네, 이런 음악 고민들과 최신곡에 대한 갈망 여기서 해결해 보시죠.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차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최신곡은 물론이고 예전에 사랑받았던 노래 그리고 팝송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저 미루가 각종 차트들 확실히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따라오기만 하시죠. 자, 이 시간 첫 번째 차트는요. 다양한 음원 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집계한 프리스타일만의 차트,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입니다. 10월이 가고 11월의 첫째 날에 맞이한 인기가요 차트에서는 어떤 가수들이 자신들만의 매력을 뽐내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10위는요. 차트 상위권으로 가길 원했지만 아쉽게도 4계단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We Go Up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밴드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죠. 고추잠자리에 걸어줄래가 한 계단 상승하며 이번 주 9위. 8위 역시 조금씩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강철 걸그룹 에스파의 Richman. 지난주보다 3계단 내려왔고요. 최근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면서 화려한 컴백을 신고했죠. 걸그룹 르세라핌의 신곡 스파게리가 7위로 차트 데뷔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분도 어서 오셔야겠습니다. 화사의 최신곡 Good Goodbye가 6위라는 비교적 높은 순위로 차트에 진입했고요. 5위는 블랙핑크 멤버 지수와 보이그룹 원디렉션 제인의 듀엣곡입니다. Eyes Closed. 그리고 K-pop 데몬헌터스의 OST죠. 사자보이스의 소다팝이 2계단 떨어지며 4위. 3위에는 블랙핑크의 띄어가 랭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2위는 와, 놀랍게도 지난주까지 15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던 헌트릭스의 골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누가 헌트릭스의 16주 정상을 저지했을까요? 바로 데뷔 3년차 걸그룹인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찐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예. 11월의 첫날에 만나는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었죠.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캐대언 OST 헌트릭스의 골든이 15주 연속 1위라는 기록적인 행진을 멈추고 엠믹스에게 바통을 넘겨줬습니다. 그동안 헌트릭스를 저지할 팀으로 블랙핑크, 에스파 등 강력한 도전자들이 꼽혔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고 사실 엠믹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신곡을 통해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면서 음원 차트 싹쓸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역시 JYP. 박진영 씨가 이끌고 있는 JYP가 걸그룹 명가로 부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확실히 음악만 좋다면 되긴 되나 봅니다. 앞으로 엠믹스의 꾸준한 활약을 기대하면서 들어볼까요? 블루 발렌타인.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그리고 르세라핌 피처링 제이홉의 스파게티, 화사의 굿 굿바이까지 3곡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자, 이번에는 차트로 떠올려보는 추억 그리고 낭만. 1990년부터 시작을 했던 옛날 차트 행진이요. 어느덧 1년 전까지 차올랐는데요.
작년 11월에 어떤 노래들이 유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24년 11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으로 여러분들의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요. 마치 초신성처럼 등장했던 에스파의 노래였죠. 슈퍼노바가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가 1년 전 노래였나요? 오, 이게 작년 연말 노래였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 발라드를 잘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로이킴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로이킴의 내게의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이 9위. 맞아요. 작년에 밴드 음악 진짜 유행했었죠.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가 8위에 올랐었고요. 7위에는 역시 밴드 음악을 참 잘하고 있는 팀 QWER의 내일은 맑음이 랭크됐습니다. 이어지는 순위는요. 글로벌 요정이라고 불러도 절대 무리가 아니에요. 블랙핑크 멤버의 제니의 만트라가 6위, 5위에도 데이식스 노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시기 데이식스는 참 해피했습니다. 해피가 5위. 4위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의 솔로곡 업, UP, 업이고요. 그리고 3위는 등장만으로도 압도적인 그 남자. G-드래곤의 파워. 맞아요. 작년 연말에 G-드래곤이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정말 대단했었죠. 네. 2위는 또다시 에스파의 히트곡입니다. Whiplash. 마지막 1위는요. 초특급 글로벌 조합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4년 11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잠시 잊고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나요? 이번 차트는 아파트 열풍과 그리고 에스파, 데이식스의 활약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2025년의 뮤직 아이콘이 헌트릭스의 골든이라면 작년 2024년의 아이콘은 누가 뭐래도 역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였어요. 그렇죠? 아파트. 그만큼 대단한 글로벌 반향을 이끌어냈고요. 로제가 단숨에 블랙핑크의 에이스로 등극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솔로곡을 포함해서 탑10에 무려 3곡을 올려놓은 에스파의 활약도 엄청났고요. 데이식스도 2곡을 차트에 진입시키면서 밴드 음악의 붐을 이끌어줬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작년 이맘때쯤의 히트곡들 만나볼까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에스파의 슈퍼노바, 그리고 데이식스의 해피까지 이어집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같이 한 아파트, 에스파의 슈퍼노바, 데이식스의 해피까지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순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저 멀리 월드와이드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방금 만나본 가요 차트와 마찬가지로 1년 전인 2024년 11월 첫째 주에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위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였던 남자 가수죠.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가 차지했고요. 9위는 현재 팝씬에서 가장 핫한 디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Taste. 8위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반가운 이름의 등장입니다. 방금 노래 들으셨죠?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가요 차트, 빌보드 차트 가릴 거 없이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7위는요. 2024년에도 소울풀한 음악이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테디 스윰스의 Lose Control이 차지했고요. 현 시점 컨트리 음악 제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건 월렌의 I Had Some Help가 6위. 5위는 전 세계를 에스프레소 중독에 빠뜨린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4위는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가 펼치는 감동의 콜라보였죠. Die With A Smile. 3위에는 언제나 저 세상 독특함을 선보이는 뮤지션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가 올라 있었고, 그리고 2위는 그 당시 컨트리 팝의 신성 샤부지의 A Bad Song. 그리고 1위는요. 컨트리 스타 모건 월렌의 또 다른 히트곡 Love Somebody가 차지했습니다. 네, 2024년 11월 첫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확인해 봤는데요. 모건 월렌이 2곡을 차트에 랭크시켰고요. 샤부지도 어바송을 히트시키면서 2024년은 컨트리 음악의 해였다는 걸 여실히 증명했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확실히 컨트리 음악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주요한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수 겸 배우 사브리나 카펜터의 활약도 아주 매서웠죠.
테이스트와 에스프레소 두 곡을 탑10에 올려놨었는데요. 사실 사브리나 카펜터는 대기만성형 가수거든요. 데뷔 후 거의 10년 만에 빛을 본 건데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중꺾마의 대표적인 걸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자신만의 매력만 있으면 우린 얼마든지 롱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힘드신 분들, 모든 분들도 다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그리고 샤부지의 A Bass Song까지 이어드릴게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샤부지의 A Bass Song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오늘의 마지막 차트는요.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2010년대 보이그룹 히트곡 탑5입니다. 먼저 5위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보이그룹이었죠. 워너원의 에너제틱이 차지했고요. 하이브리드 팝의 진수를 보여줬던 샤이니의 셜록이 4위. 아마 지금도 클럽과 파티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모두들 열광할 것 같습니다. 빅뱅의 Fantastic Baby가 3위. 2위는 K-팝 씬에서 가장 매력적인 의성어가 아닐까 싶어요. 엑소의 으르렁. 그리고 1위는요. 방탄소년단을 글로벌 스타로 올려놓은 신호탄이었죠. DNA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곡 들어볼 건데요. 워너원의 에너제틱, 엑소의 으르렁, 방탄소년단의 DNA 들으시겠습니다. 워너원의 에너제틱, 엑소의 으르렁, 방탄소년단의 DNA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 보내드릴게요. 애청자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